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설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릿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AI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AI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대규모 건강검진 데이터는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노다지다. 예, 노다지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대규모 건강검진 데이터는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노다지이다.
예, 그래서 AI 닥터를 활용한 글로벌 메디컬 서비스까지 어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공대생도 의대생도 만족할 만한 완전히 새로운 길. 예, 공대생도 의대생도 완전히 만족할 만한 새로운 길. 만족할 만한 완전히 새로운 길.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수익성만 쫓아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수술하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말이다. 게다가 수도권의 의사들도 외과, 소아과보다는 피부과, 성형외과를 선호한다고 한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의사 수를 크게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지금도 과잉 공급이라고 반대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니까 그 말도 맞다. 그런데 만약 글로벌 메디컬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장 자체를 확대하면 어떨까? 의사 수가 늘더라도 새로운 산업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하는 의사들도 많아질 것이다. 엄청난 부의 기회가 있다. 일단 메디컬 서비스 산업 생태계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우리 국민은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 국민으로 기여하면 이런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 이민으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너무 꿈같은 소리인가? 너무 낙천적인 생각인가? 사실 기술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큰 이야기들이다. 자꾸 말하지만 적어도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다. 반대로 이런 비전을 배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시스템을 쭉 유지하면서 10년 후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진짜 다 해결될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낮추고 동시에 헌신하는 의사들의 수입은 높게 보장해줄 방법은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과 관련 산업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향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줄 산업이다. 학생들도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공대보다 의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고 걱정이 많다. 싫다는데 억지로 공대로 보낼 수는 없다. 공대에 멋진 롤모델이 많아지면 똑똑한 인재들은 저절로 공대로 갈 것이다. 스타트업을 창업해 크게 성공하고 연구소에 들어가서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아 큰 부자가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 글로벌 톱 CEO가 되는 등 공대 졸업생들이 롤모델이 되면 어떨까? 의대도 마찬가지다. 똑똑한 친구들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똑똑한 친구들을 못 오게 막는 건 하수이다. 우수 인재들이 메타 세상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펼치도록 도와야 한다. 오로지 개업의만을 목표로 죽어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으로 유니콘 기업 CEO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글로벌 헬스케어 센터의 병원장이 되는 길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개발한 AI 닥터 서비스로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도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경 없는 인류애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전해봐야 한다. 의사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람된 일도 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메타 세상에서 큰 성공도 거두는 멋진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서로 각 분야를 존중하며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옛날에는 똑똑한 애들이 다 공대로 갔는데 이제 의대를 지망하니 참 큰일이다. 같은 푸념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그 기준도 고작 수능 점수 하나인데 진짜 똑똑한지도 알 수가 없다. 빅테크 창업자 중에 미국 SAT 전국 1등 한 걸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진정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헬스케어 산업 하나만 살펴봐도 AI의 도입으로 미래가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누구나 미래 산업의 인재가 되려면 AI를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공부해야 하고 새로운 산업에 AI를 적응하는 방법도 공부해야 한다. AI가 있고 없고에 따라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다가올 AI 사피엔스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분야별로 기존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거쳐 어떻게 메타 인더스트리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AI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이 모든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AI이다. AI. AI를 잘 사용하는 인재는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IT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연봉을 받는 데 유리했다면, 이제는 IT에 더해 AI가 차별성을 갖게 한다. 현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AI 전문가의 연봉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AI의 전문가 연봉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IT 양극화가 이제 AI 양극화 시대로 가는 양상이다. 그만큼 AI가 중요해졌다. 이 중요한 AI 산업을 키우는데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가 바로 반도체이다. 2024년 기준 생성형 AI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이다. 2024년 기준 생성형 AI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이다. 엔비디아. 덕분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폭발하는 중이다. 24년 4월 1일에는 시총 3,000조를 돌파하면서 아마존과 메타, 아람코까지 제치고 세계 3위의 이름을 올렸다. 정말 무서운 폭주이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GPU 시스템이 인기가 높고 이로 인해 이익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GPU 시스템에는 HBM, 즉 광대역 폭 메모리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 당연히 HBM 생산 기업도 매출과 이익이 크게 높아졌는데, 세계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23년 적자를 헤매던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산업을 4분기에 흑자로 전환시킨 효자도 HBM이다. 그만큼 AI 반도체의 위력은 대단하다. 앞서 언급했듯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생성형 AI 실현을 위한 최고의 반도체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는 오픈 AI는 7조 달러, 9,300조 원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 아예 공장을 포함하는 독자적 생태계를 갖출 테니 돈들 내라고 아랍의 왕족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미 GPU 하나로 시총 세계 4위에 오른 엔비디아도 자본이든 인력이든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면 오픈 AI의 7조 달러 펀딩은 무모한 도전이자 낭비이니 엔비디아만 믿으시라고 외친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일단 HBM으로 떡고물을 챙겨가면서 미래 AI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3나노 제조 기술을 앞세워 오픈 AI 차세대 칩 생산을 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물론 TSMC가 있다고 하지만 삼성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판이 바뀌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인텔도 ARM도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에 나섰다. 다시 한번 제조산업의 매출도 튼튼하고 제조는 물론 인력 공급의 생태계까지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오픈 AI든 엔비디아든 일단 반도체 장비, 소재, 설계 등 새로운 칩 개발을 위해 엄청난 자본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승자 독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대표 분야이다. 승자 독식의 법칙. 기술력이 떨어져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힘을 못 쓰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최근 몰락하고 있는 것도 이를 증명한다.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를 갤럭시에 심을 수 있었던 이유. 최근 가장 각광받는 AI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온디바이스 AI이다. 온디바이스 AI. 삼성 갤럭시 S24에 세계 최초로 탑재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중이다. 삼성 갤럭시 S24.
이거 샀어요? 응? 이거 200만 원이 넘는다는데. 뭐? 삼성 갤럭시 S24. 그런데 아직 멀었어. 나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공부 좀 하네. 챗 GPT가 자기한테 공부 좀 하게. 챗 GPT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려면 서비스 서버까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주어진 질문을 입력하고 답을 산출한 뒤 다시 인터넷을 통해 폰으로 전달했다.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타임 딜레이가 상당하고 인터넷이 끊기는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세계의 모든 질문을 처리하는 거대한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엄청난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 트래픽 처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온디바이스 AI는 소형 AI 전용 시스템을 스마트폰 또는 PC에 탑재해 외부 서버 연결 없이 바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든 AI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응답 속도도 당연히 매우 빠르다. 그래서 갤럭시 S24를 들고 해외여행을 떠나면 실시간 언어 번역을 통해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통해 영상이나 이미지 속 상품을 즉석에서 찾아주도록 한다. 물론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곳에서도 가능하다. 거대한 시스템의 연산을 통해 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도 적게 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방식이다. 거대한 서버 운영도 필요 없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의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서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자기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정한 목적을 만족시키는 AI 서비스를 만든다면 거액을 들여 GPU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폰이나 PC를 활용해 얼마든지 편리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갤럭시 S24에는 구글의 제미나이와 삼성전자 가우스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장착돼 있다. AI 서비스 개발 업체들도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매력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 거대한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부담이 없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앱 생태계를 잘 구축해 AI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우와.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GPT 스토어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중인데 삼성의 온디바이스 AI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애플도 아이폰에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삼성이 먼저 기술을 선보이면 애플이 천천히 따라하는 형국이다. 5G도 폴더블 폰도 그랬다. 이제 기술력은 삼성이 앞서 나가는데 왜 아이들이 애플에만 열광하는지 살짝 아쉽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건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겠다. AI 반도체 산업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핵심 산업. 삼성전자가